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순서 듣고 듣고 김 듣고 얘기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환자 자신이 보더라도 허락을 받고 열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요하다고. 이건 이제 법적인 통계를 잡기 위해서 개인 인과학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집단율을 보기 위해서 적는 것은 예외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료기록부 등의 송부, 진료기록의 송부. 이 진료기록 송부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그 환자를 이송할 때 당연히 진료기록 같이 송부를 해야지 전원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해서 더 나은 진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지속적인 진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이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원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등은 다른 의료기관을 보낼 때 진료기록부 등의 송부를 의무적으로 원하면 당연히 보내야 된다. 다만 그 환자가 원치 않은 그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보내는 거지 이걸 허락받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자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갖고 정보도 같이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쯤이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이 기록이건 이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R이죠. 전자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기록 이따가 이제 전자 의무 기록 나오긴 할 건데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기록을 한 의료인, 그 다음에 위탁받은 이 정보를 위탁받은 자, 누출, 변조, 훼손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5년에 5천.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똑같이 벌을 많이 가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막 수술 잘못돼갖고 막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권리와 의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료기록 한번 볼게요. 진료기록부. 의사는 무슨 기록합니까? 의사? 진료기록. 치과의사는 진료기록. 한의사는 진료기록. 조산사는 조상기록. 대답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간호사는 그렇죠. 간호기록. 자, 이렇게 5가지. 정확하게 3가지죠. 진료기록, 조상기록, 간호기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의치한의는 분들은 이제 주치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상기록하고 간호기록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의료법 시행 규칙에 지금 적어놓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진료그룹 기록부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회 인과학적 특성, 성별, 주소, 등등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적어서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치료 내용 같은 경우를 적어야 돼요. 치료 내용. 그럼 진단명, 그렇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간호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인과학적 특성을 적고 그 다음에 간호 일시 등등. 조상기록부는 조사함과 관련된 거 뭐든. 문제는 요거 2개를 살짝 섞어낸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헷갈려요. 어렵고. 저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진단명을 꼭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의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게 되면은 너무나들 좀 이제 주치들이 바쁘다 보니까 간호 기록을 보고 약간 이렇게 참고로 적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적어놔야 되고, 의무기록사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양질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잘 지금 기록을 하고 확인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독촉을 해요. 선생님 사인하셔야죠. 진단명 적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약간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료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연수가 있어요.
2년, 보존연수, 3년, 5년, 10년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을까요?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전, 3년은 진단서 등 복원, 그 다음에 5년은 외우기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나머지는 5년. 나머지 쓸게요. 중요한 건 조금 그런 건 뭐냐면요, 시험 문제 풀 때 거만서라는 게 가끔 나요. 거만서는 몇 년입니까? 거만서 처방전도 아니고 진단서도 부분도 아니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거만서 일로 들어가요. 거만서 일로 들어갑니다. 거만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찰하는 걸 거만이라고 해요. 산 사람한테는 거만이라고 하지 않죠. 그쵸? 거만서 이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이 진료기록부를 할 때 거짓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 작성. 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까요?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진단명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좀 더 탈 수 있는. 아니, 선생님 사실은 저희가 조금 그런데 진단명을 살짝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좀 세게 바꿔주시면 저희가 보험금도 하니까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도 참 어려워요. 이게 편을 들어주자니 잘못하다가 이게 되면은 자기도 이게 곤란해지고 안 들어주자니 또 그쪽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 이 병명이 맞더라도 우리가 보험금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는 해주지 마시고요. 결정타는 뭐냐면요, 코딩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명이 나올 때 어쩌고 저쩌고 무슨 병 이렇게 쓰지만은 이 병명에 대해서 코드명을 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게 결정적으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거짓 작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건 3년에 3천에 해당되는 벌칙이 좀 가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EMR 전자 의무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서명을 해요. 뭐냐면 막 이렇게 수기 이렇게 요즘 많이 보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병원 의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막 적잖아요. 이렇게 저 대충 적는 거 아니에요. 알고 적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어요. 그 뭐야 이거 영어도 아니고 뭐 지렁이 글씨라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 이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EMR이라고 해갖고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를 해갖고 여러분 영타 잘 치시죠? 200타조차도 못 나온 학생 가끔 봤어요 제가. 영타 잘 치시죠? 이렇게 영타로 해갖고 잘 기록을 해놓은 것도 당연히 종이 의무 기록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효력을 정말로 발생하려면은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컴퓨터에 대고 이렇게 볼펜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전자 사인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사인을 손을 해놨다는 것을 캡처해갖고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아무나 클릭하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목걸이 같은 데다 이렇게 달고 다닌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삽입을 하고 나서 하는 거 있어요. 뭐 IC 뭐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쪽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사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을 하되 당연히 사인까지 완성을 시켜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5년에 5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숙제 좀 해오셨나요? 이게 이제 벌칙 맨 뒤에 보고 나서 이렇게 적으라고 했는데 적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점검을 한번 정말로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쯤 해놓잖아요. 처음에만 조금 그런데 몇 번 하다 보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자 의무 기록의 표준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을 이쪽에다가 조금 지고 드려볼게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담당 주치들마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양식도 다를 뿐더러 기록을 하는 선생님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되면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입퇴원 기록은 하겠죠. 퇴원 요약지 적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노트 적겠죠. 의무필로 배웠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닥터 오더지 적죠.
그다음에 뭐 검사지, 혈액지, 무슨 뭐 협진 기록지, 컨설턴트 뭐 있잖아요. 노트 그런 거 다 적잖아요. 근데 순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적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통일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은 조금 의료인들이 자기만이 쓰는 그런 스타일을 고집을 한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통일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의무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 공급자는 포함을 해서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그 준수를 권고한다. 좀 이렇게 양식 좀 맞추고 우리 좀 잘 좀 해봅시다. 더 나아가선 전 세계 통일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의학 용어가 다른 나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다르진 않아요. 의학 용어로만 적어야 될까요? 한문으로 적어도 될까요? 한문으로 적어도 돼요. 한글로 적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적겠죠. 그럼 일본어로 적어도 돼요? 돼요?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적어도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국어하고 동양을 대표하는 한문하고 서양을 대표하는 영어, 그 다음에 의학용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제3 외국어는 안 돼요. 만약에 프랑스에서 적는다. 그럼 프랑스어로 적어도 되고, 그렇죠? 의학용어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되고, 한문으로 적어도 돼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뭐 한문을 적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전자의무 기록을 할 수 있다. 표준화 등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리겠는데 표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부당한 경제적 이득의 금지 할게요. 부당한 경제적 이득. 이거 리베이트 좀 설명하는 건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측에서는 처방을 하게 되면 어떤 약을 쓰라고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 처방을 할 때, 그다음에 검사를 할 때 처방의 함유율은 물론이고 상품명까지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약사들하고 많이 논란이 되죠. 약사들은 주장을 해요. 약품의 성분이나 함유율만 똑같으면 어떤 약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회사의 상품명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담합 아니냐.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측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함유율이 같고 생물학적 독특성이 같다면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통보가 됐지만은 이 약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될 수가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들만의 정보로. 그래서 일단은 처방을 이렇게 상품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자 측이 이제 제약회사죠. 제약회사 대표적으로 의약품 공급업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 관련 의료인이나 약사나 한약사들을 초빙해서 좀 개발을 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약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가가죠. 그러다 보면 좀 뭔가 접대도 하고 뭔가를 보이지 않는 거래도 하고,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자, 결정할 수 있는 뭐 사무장도 다 포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어떤 대접 같은 걸 하다가 이런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됐거나 하게 되면 하면 안 되고, 다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조금 그렇고요. 견본본을, 그러니까 샘플을 좀 제공을 한다든지, 학술 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의료인들 학술 대회요. 임상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일부 지원한다든지, 제품 설명이라든지, 이 정도면 비용 좀 할인해 주시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 외에 대해서는, 근데 또 이제 이쪽에서 약품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도 이것을 채택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원해서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조금 힘들죠. 이쪽에서는 어떻게 영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3년에 3천이라는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약회사 예를 들었는데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MRI, CT 이건 다들 아시죠? 몇십억 합니다. 엑스레이도
뭐 1억 이상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뭐 병원 측에서는 할부로 좀 구입을 하고 관리를 받기를 대부분 원하는데 하도 이제 고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부터도 어떤 거래와 관련돼서 받는 것은 금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것과 정리를 해서 비교 대조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 텐데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의료인 중에서 의사의 업무는 뭡니까? 의사의 업무? 보건과란다. 의료와 보건 지도죠? 의료와 보건 지도.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 한의사는 한방보건과 한방보건지도 이렇게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조산사는 조, 임, 신에 대해서 양호지도. 간호사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기억하시죠? 이 의료인들은 각각 이런 업무도 하지만은 의료인들은 또 하나 요양지도예요. 요양지도란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 학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약사는 무슨 지도를 해요? 복약지도. 한자어예요. 조금 이렇게 들어보셨지만은 와닿지 않는 요양지도, 양호지도, 보건지도, 구강보건지도, 한방보건지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로 나와요. 다음 중 요양지도를 할 수 없는 자를 고르시오. 약사가 정답이에요. 이 사람이 간호사를 찍더라고요. 의료인이잖아요. 그렇죠? 요양지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의료인은 요양지도. 의료인은 요양방법 지도를 한다. 자, 이해하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이게 법이 그래도 많이 이제 환자 측 편을 들어주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전에 그렇진 않았거든요. 권위적이고, 아니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권위적이고 수가와 어떤 비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했는데 약자가 환자였는데 지금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주치 선생님들께서는 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의무이록 실무에 get permission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나시죠? 모른다고 하는 학생은 못된 학생. 자, get permission.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닥터 오더지에 보면은 이거는 간호사가 받아오면 안 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처럼 담당 주치의가 직접 받아요. 보통 이제 전공이나 이제 인턴들한테 좀 시키긴 해요. 담당 책임 교수 되시는 분들은 다른 업무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좀 시키긴 하는데 그 하나의 또 업무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 이제 그 생명에 관련된 건 환자분이고 미용에 가까운 고객님 그러겠죠.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 쇄골이 지금 분절된 건 아시죠? 기억하시죠? 수술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입원 날짜는 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대략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회복실로 이송이 될 거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돼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일단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영제를 투여할 거예요. 조영제는 지금 방사선 팀에서 조영제를 같이 이제 협진할 거거든요. 조영제를 투여하게 되면요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예쁘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못해! 이렇게 못하잖아요. 나 수술 안 해! 이렇게 되는 건데. 동의 안 하고 수술할 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다만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뭐 전신마취 뭐 이런 거에서 사람이 이제 뭐 죽었어요. 예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맹장수술한테 사람이 죽어? 동의하셨잖아요. 어떤 결과를 대도 감사한다 적으셨잖아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하고 살 거예요? 이제 조금 냉정하고 잔인한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이거예요. 환자 측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동의했지만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의무기록지 이 순간 이후로부터 수정 없이 바로 발급해 주세요. 정식 요청한다고 대드세요.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급자 측 입장이다, 우기셔야겠죠. 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법은 오른쪽으로 편을 들어야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렇지 않다가 잘못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의료인 측이 지금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사인 좀 해야 되고, 내용은 뭐냐면 진단명이 뭔지, 그 다음에 필요성, 방법,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누가 집도를 하는지 이게 있어요. 인턴 레지던트들이 R1, R2 이렇게 써거든요. 의무기록지에.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이쪽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냥 한 번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물어볼 자격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도 좀 인가하시면서 근무를 좀 더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조금 더 5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